책 없으신 분 손. 눈앞에 보면서. 책 뭔지는 알고 있고. 폰 있어 지금? 네. 이거 찍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표지. 네. 자, 시작해볼까? 제목이 뭐죠? 다음 제목이? 네, 거기에서 첫 번째 입점이 이루어진 문제. 제목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겠지? 나 욕하고 있나? 못 때리고 있어 걔는. 자, 입점이 이루어진 물질인데 말 그대로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면 싹 다 입자로 돼 있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알았냐? 라는 건데 여기 시작한 건 참고란 뜻이고 요거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한번 볼까? 지금부터 약 1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쯤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거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쓰고 그냥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읽는 게 나쁜 사람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제시한 몇 가지 때문에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 아니 물리하고 화학하고 하여튼 그 각자 분야에서 2000년씩 사람들이 낭비를 했다. 그게 얘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물질은 4가지 원소
판타지에 나올 것 같은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로 돼 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틀렸고 걱정 마, 얘가 다 틀렸어. 그 다음 힘이 있어요. 움직인다. 네 가지 원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가지 원소는 땅을 기준으로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기 중에서 불태우면 더 위로 올라가지. 불 제일 그냥 엄청 순수하다는 제5원소 에테르라는 게 있다고 했다. 사실 이 중에 하나는 원소 아니야. 그 다음 땅 밑으로 기어내려고 하면 지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물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돌덩이 같은 흙 얘들이 사람들이 있는 땅을 기준으로 물하고 흙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불하고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라고 움직임을 설명했다. 그래서 또 2000년 남겼어. 나쁜 놈이 하여튼. 그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입자라는 건 왜 굳이 다른 제목이 입자를 요즘 물질이라고 세뇌시키냐면 얘가 잘못 얘기해서 얘는 물질은 연소 그러니까 입자 따위로 그냥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 다 틀렸다. 그렇게 2000년을 낭비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굳이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물질은 입자로 돼 있다 라고 주입시키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서 입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돼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마음에 안 드나요? 그래서 원소인지 어떤 게 입자라고 하는지 보자.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민이라든가 물체잖아. 기분 나빠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서 가민이라는 물체는 단백질이나 물이나 키틴질이나 기타 등등의 물질이 있다. 뭔가 얘가 좀 끔찍하게 나서지 불안한 것 같아요. 이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분자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입자다. 즉 물체 이건 덩어리가 보이겠지만 얘들 쪼개다 보면은 입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 대체로 얘기해서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되게 특이한 게 이런 게 나면 자꾸 쪼개려고 해. 근본이 뭔지 모르고. 이 분자는 다시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다시 원자일까? 전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에게 쪼개면 다시 쿼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자와 쿼크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데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자는 원자나 분자나 원자핵이나 전자나 쿼크나 이런 입자로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1학년 때는 굳이 이런 입자들의 이름은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니까 1학년 때 얘기하는 입자는 전부 다 분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로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성질 첫 번째 입자는 끊임없이 한국어를 못해서 움직인다. 정확하게는 입자가 멈추게 할 수 있긴 한데 온도를 영하 273.15도까지 내려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온도라는 게 있다면 즉 온도가 방금 내리기 힘든 영하 273도까지 내리지 못한다면 입자는 어쨌든 움직인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빠르다. 이게 중학교 때 꽤 도움이 될 건데 그냥 단순히 중학교에서 얘기한 논리 중에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같은 얘기야. 그래서 혹시나 문제 풀 때 25도하고 30도 중에 누가 입자 운동이 빠르죠? 라고 물으면 무조건 온도가 높은 30도가 빠르다.
그나저나 뭔가 불안하게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색하지? 나도 어색해. 처음에 얼마나 무섭겠어. 너도 앉아있잖아. 나 서있잖아. 엄청 무서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자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나는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저 얘기한 이유가 이거 못할 거 진짜. 하여튼 이놈 때문인데 쟤는 연속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빈 공간 따위는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얘랑 싸운 멋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 디마크라토스라고. 똑바로. 응? 데모크리토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랑 싸운 애가 있었는데 얘도 비슷한 시대 사람. 그 물질은 입자로 돼 있다고 주장했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랑 싸워서 졌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를 갈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물질이 만약에 입자로 돼 있다고 그럼 입자로 돼 있고 공기도 입자라면 공기에는 입자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공기 사이에서 쓱 걸어다니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지 걸어다니겠네 라고 잘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물었지. 그럼 이건 왜 되지? 공기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빈 공간이 왜 유지가 되는 걸까? 저게 유지가 돼야지 사람이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공간이 없으면 못 뚫고 지나가잖아. 사람들 입장에. 그래서 질문이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데모크리토스를 공격할 때 저걸 설명하라고 했어. 너는 잘은 알 수도 있다. 데모크리토스 몰랐지요. 왜냐면 칠판에 답이 있거든.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있는데 대체 왜 저 빈 공간이 유지가 되는 걸까? 끊임없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냐? 정답이야. 맞아.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서로 충돌도 하고 지구로 벗어내려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기도 한다.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었으면 지표면의 공기가 지구를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요. 2초 안에 다 날아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실 빈 공간이 있는 거고 입자가 그럼 물질이나 사람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아플까? 아프진 않고 아니 저것 때문에 사실 압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기압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입자가 움직인다라는 이 개념을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땡형 하고 얘를 쓰면서 물질 연속이다. 그러니까 빈 공간 없다라고 주장해서 또 2000년.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역사적인 이유는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입자 모형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물질의 입자를 같은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입자를 나타내는데 굳이 모형을 이용할 이유가 뭐지? 또 모르겠으니까 그냥 보자. 아까 봤듯이 물체는 물질이 있고 물질은 입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입자가 요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대략 크기가 물질이 1m, 2m 하면 몇 cm, 가면은 150cm 정도. 됐다 시작. 넘겠네? 157 정도 되려나? 158. 비트면 봐줘. 자, 그래서 대략 물질이 1m 급이라면은 분자는 1m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다. 즉 입자보다 10의 10, 대략 10의 10승미터 정도 작다는 얘기야. 절대 눈에 안 보인다. 사실 물체가 빛도 파동인데 적어도 한 파장 안에 뭔가가 방해를 해야지 눈에 보인다. 근데 빛은 이 파장의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그게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절대로 빛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입자는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입자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앞에 있는 이상 과학 선생님이 떠들어도 안다.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초등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게 산소라는 분자, 이게 수소라는 분자, 이게 모여서 물이라는 분자가 된다. 이때 시도하면 조금 더
상상하는 데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입자 모형을 쓰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입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입자를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입자 모양이다. 자, 그럼 그 다음 입자의 운동. 지금 다루는 거, 그래서 입자가 움직인다고 증거를 내놔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 그 증거 또는 이 입자의 운동에 의한 현상. 이건 잠깐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한 게 있으니까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근데 움직인다는 개념이 온도랑 관계 있다고 얘기하지. 구체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입자의 운동이라는 게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겠네. 그러니까 입자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의 현상도 당연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 중에 첫 번째가 이어나오는 게 확산이네. 확산. 뜻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읽어볼래?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스스로 움직여 모든 모형 표정하는 탄. 고마워. 여기 확산이라는 거야. 이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니까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진 방향 아니니까 지멋대로 전부 다 지멋대로 움직이면 오만 사방으로 다 퍼지겠지? 그 결과 어쨌든 한 군데 있던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확산의 대표적인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냄새라는 게 뭐게? 엄마가 음식을 만들었다. 근데 맛이 없다. 안 돼. 싫어하는 음식이야. 엄마한테 일러주지 말고. 그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지? 냄새 맡고 맛없는 음식이랑 어떻게 알았을까? 냄새 맡고. 그 냄새의 정체가 뭐냐면은 음식을 내는 입자 중에 일부가 확산을 통해서 쭉 퍼져나와서 내 코에 닿은 거거든. 그럼 내 코에 있는 후각상피라는 데서 어떤 문자가 닿았다라고 알려주면 그게 냄새가 되는 거야. 응용을 해볼까? 누가 pan기를 꼈어. 왜 냄새가 나게? 확산. 그렇지. 똥을 이루는 입자가 확산을 통해서 내 코. 그 말이야. 하여튼 그렇다는 거다. 즉 대표적으로 냄새가 퍼진다. 이게 확산의 현상이다. 비슷하게 물에 가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전체로 퍼지지? 누가 저었나? 가만히 냅둬 퍼지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퍼졌나? 답은 이거지. 잉크를 이룬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다 그지? 커피를 탔는데 물에 타서 만들지? 네. 질문이다. 따뜻한 물에 잘 퍼질까? 차가운 물에 잘 퍼질까? 따뜻한. 잘했어. 왜 그런지 설명도 해라. 온도. 그렇지. 따뜻한 온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커피의 입자의 움직임이 빠르니까 퍼지는 것도 빨라.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확산 해수면 좋은 얘기가 있었네. 적어도 빵구나 맛없는 음식보다 낫다. 그치? 향수병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방금 전에 왜 퍼졌을까? 향수의 입자가 움직여서 점점 움직이니까. 몸만 대로 다 퍼지니까. 그치? 그랬다는 얘기. 확산예 빵집 좋아. 좋은 예야. 맛없는 음식보다 낫다. 그치? 음식 냄새 있다. 망했다. 전자무기형 무기 전담 이거 살충돼서 물이 확산되는 거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 다음 마약 탐지기에 냄새 마약을 챈다. 여러분들 예로 나온 게 전부 다 냄새지? 냄새 비슷한 거. 이건 기체가 기체 속으로 확산되는 거다. 물론 액체가 액체 속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잉크 예를 든 것처럼. 자, 그럼 그 다음 확산이 자라는 조건이라고 했다. 그죠? 오, 이거는 외워야 되겠네. 느낌. 중등 과학이 초등보다 어렵겠지. 근데 있잖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암기는 절대 하지 마. 용어 예를 들어가지고 입자라는 용어라든가 확산이라는 용어는 이걸 정의한 거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는 이름 알아둬야 된다. 그건 암기가 맞긴 한데 사실은 한자를 알고 있으면 화는 퍼진다는 뜻이고 산은 퍼진다는 뜻. 그 확산은 퍼진다는 뜻이야.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사람 이름 같은 거죠. 감이나? 감이 맞나? 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가민할 때 가가 무슨 글자지? 저도 해봐요. 응? 엄마도 모를 것 같은데. 아, 알고 있어요. 가짜는 보통 이쁘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혜롭다니까 그런 뜻인데 이쁘고 오 좋은데 그게 니랑 관계 있나?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암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이름이다. 얘는 뜻이 있는데 사람 이름은 뜻이 사람이랑 관계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 낫다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 확산이 잘하는 조건이라고 여기에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외워야 되는 걸까? 아니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걸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아 이거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외울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야 될 포인트다. 최대한 안 외우게 하려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확산의 조건. 너를 미안, 외국인이라 한국어를 뭐 진짜 제가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표를 외우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면 확산은 스스로 입자가 움직여서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그럼 입자가 잘 움직이면 확산이 잘 일어나겠네. 맞나? 즉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당연히 이거 입자 운동의 의미니까 입자가 잘 움직일 수 이런 게 기본일 거다. 그럼 그게 뻔한 번째의 조건이지. 입자가 잘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 무슨 뜻? 그냥 온도가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볼까? 제일 처음 다루는 게 온도지? 답은 뻔하다, 그죠? 그 다음 물질의 상태. 이건 좀 빠르다 싶은데. 그 다음 확산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 입자의 질량. 질량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있나? 이게 무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질량이 뭐냐면은 물질의 본질적인 양이라 그럴까. 그래서 양을 질 때, 엄마가 아침에 밥 해줬어. 그럼 보통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밥 많아요라고 하지. 양이 많다고. 뭘 보고 양이 많다고 하지? 바보 무게 밥에 무게 재진 않잖아. 밥의 높이를 그렇지, 높이. 그러니까 그 크기다, 그지? 그러니까 양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는 크기다. 자, 그래서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하면 하나에 여기다 엄마가 주고 문 눌렀어. 그럼 양이 줄어들었다, 그지? 죽겠다. 양이 줄었나? 양이 줄었냐고? 줄진 않았어요. 그렇지, 양은 그대로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양이 많다라고 할 때 판단하는 크기는 양의 본질적인 값이 맞다 아니라?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어떤 양을 쓸 때 크기를 안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개수가 어떨까? 개수가 많으면은 밥을 개수에 세진 않았겠지만 개수가 많으면 양이 많은가? 벽돌이 하나 있어. 양이 적네? 쪼개볼까? 그럼 2개 됐으니까 많아진 거니?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양으로 쓰는 개수나 아니면 크기 같은 거는 둘 다 본질적인 양은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양,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질량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크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질량하고 무게는 달라. 왜냐하면 질량은 양이고 무게는 힘이거든. 지구와 물체가 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비례하는 건 맞다. 그런데 같은 값은 아니다. 그래서 무게가 중력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해볼까? 공부할 때도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표에서 묻는 거 먼저 써놓고 여기 채울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채울 수 있으면 표를 외울 이유가 없잖아. 자,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지금 입자, 물질이 이루는 입자가 잘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온도는 무조건
높아요. 높은 수정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놔두고 입자의 질량, 지금 퍼져야 될 입자가 질량이 크다. 간단히 얘기해서 무게가 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질문이야. 무거운 게 잘 움직일까? 가벼운 게 잘 움직일까? 가벼운 거.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볼까? 입자의 질량이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왜 가벼운 잘 움직이네? 세워지지 않은 거지? 자, 그럼 물질의 상태는 뭐냐면 그 퍼지는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체가 잘 퍼질까? 액체가 잘 퍼질까? 아니면 기체가 잘 퍼질까? 하는 건데 기체세. 고체는 입자가 아직은 얘기가 안 나와서 좀 빠르다라고 하지만 흥미할 게 없네요. 물질의 상태는 아마 단방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숙소가 좀 틀리긴 했어. 근데 고체는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야. 약간의 틈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콩알만큼 제자리에서 따닥따닥 떨리긴 하는데 문제는 저걸 뚫고 나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고체는 답이 없다. 나머지가 훨씬 빠르다. 그럼 그 다음 액체하고 기체 누가 더 확산이 잘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액체는 그래도 조금 불규칙하게 꽤 가까이 있다. 얼마든지 확산은 움직이긴 할 것 같은데 잘 움직일까 하는 거지. 이거 살 삐지고 움직이긴 하겠네. 근데 기체는 너무 뚝 떨어져 있다. 걸릴 게 없다. 네, 그러면 가만히 물질의 상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자가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는 기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가 확산이 잘 된다. 그 다음 액체는 약간의 방해가 있고 고체는 매우 심한 방해가 있으니까 답이 없을 정도다.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당연히 기체가 제일 빠르니까 제일 확산이 잘 일어난다. 끝! 잘 움직이니까. 그럼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란 건 뭐냐면은 그 물질이 일어나는 곳을 뚫고 간다는 얘기다. 즉,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잉크 분자는 냄새 분자가 하나 있다 치. 그럼 얘가 확산되려면 이거 삐치고 들어가. 안 되겠다,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 고체 답이 없다. 안 일어난다. 사실은 일어나게 된다. 저 콩알만큼 일어나는 걸 이용했으면 이게 사실은 반도체야. 기술이야, 기술. 얼마나 안 일어나면 고생해서 만들겠어. 자, 그 액체는 그래도 비공간이 있으니까 얘는 좀 되긴 할 것 같네. 왠지 책에 고체는 안 일어난다고 돼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했다. 근데 고체는 답이 없어. 마찬가지 액체는 좀 빈틈이 있고 기체 향선 물론 기체가 커지겠지만 기체가 좀 더 낫다. 근데 기체도 분명히 방향이 있지. 그럼 제일 확산이 쉬운 거는 아예 방해가 없을 때. 즉 확산이 이런 사실 확산을 방해하는 것이다.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언제 제일 잘 일어날까? 방해가 아예 없으면 잘 일어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본다? 진공이라고 한다 그러지? 응? 진공 청소기 진짜 진공은 아니지만 진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공이라는 것 자체가 입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입자가 터질 때 방해가 이렇게 아예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적을수록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괜히 표 외워놓지 말고 어차피 문제에서 표 빈칸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땐 누가 더 확산이 잘 일어날까 하는 거니까 기준 사실 안 하지. 그냥 잘 뭉치면 돼. 확산될 입자가. 자,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증발. 그러니까 입자 온도의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가 지금 해오고 있는 증발하고 확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증발. 영어로 vaporization. 영어는 못해. 영어라고. 야, 치마 잘 지웠으니까 낙선할까? 영어 단어도 외우는 거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기억 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외워. 이거 뭔지 아시는지?
차리. 왜 이렇게 길어요? 크레이. 이렇게. 한 단어만 알아. 45점짜리. 진짜 외워보게 이거? 외우를 잘했어요. 시킨 다음. C예요, S예요. P-I. 얘는 C, 얘가 S. 이거 진짜 외우란 게 아니라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와. 심심하면 집에 가서 찾아봐. P 크로스 PC. P는 발음이 안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New로 시작해. New Ultramaicroscopic Silicon Working Fused. 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외우지 말라고 해.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다 해놓고 이따가 왜 외우고 있을까? 아는데. 자, 보자. 요건 알지? 울트라. 마이크로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렇지? 네. 스코프도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스코프는 시야.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피가 마이크로는 되게 작다는 뜻이고 매우 작은 시야, 그러니까 미세하다는 뜻이야. 그다음 요 단어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실리케이트가 암석을 얘기하거든. 네. 암석은 암석인데 누구냐면은 요거도 알겠지? 화산이랑 관계있는 암석, 화산재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화산 나오는 암석질인데 크기가 졸라 작다라는 얘기죠. 즉 저걸 해석하면 그냥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초미세 화산재라는 뜻이 되죠. 그게 저렇게 길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콘은 뭐냐면 너는 알 거야. 콘. 무슨 뜻이죠? 컨스트럭트. 와 발음 좋다. 무슨 뜻이죠? 집 같은 거 있는 거. 그렇지, 건축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구조물이잖아, 스트럭처. 네. 를 콘 했으니까 그런 거다. 만들. 즉 콘이나 콘은 둘 다 모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조물 모으니까 건축이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모였다라는 뜻인데 요것도 병을 얘기한다. 병실이 뭐다? 코니오시스라고 하는 거는 합병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증상이 모여서 나타나는 병증을 얘기한다. 어디에 생기냐고? 여기. 폐. 그래서 이거 전체 뜻은 화산이 폭발하는 초미세 화산재 때문에 폐에 생기는 합병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폐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 몇 장면이냐고? 각각은 이미 보는 단어거든. 그리고 외국인들은 외우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긴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그보다 더 고민해야 될 거. 외국인들은 미국어, 영국어를 배울 때 너네처럼 단어를 외울까? 다들 외워야지 의사소통이 가요. 아 그래, 우리나라 국어 배울 때 국어 단어 외웠나? 다이어트. 영어 단어 왜 외워? 여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가니까 아니 그냥 각각의 뜻이 다 있어서 그래.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외우기 쉽다는 거. 각각의 뜻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뜻을 유추할 수가 있다. 만드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예를 들어 확산이 확 퍼진다, 산도 퍼진다 라는 뜻인데 둘 다 한자거든. 한자의 뜻을 알고 있으면은 확산 말고는 예를 들어 분산이라고 해도 똑같은 산이니까 퍼진다는 뜻이 되겠지? 이런 거 당연히 알 수 있잖아. 영어는 라틴어가 그 기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할 때 한자 공부하듯이 외국 애들은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닥치고 외우는 게 아니라 라틴어 공부하는 거다. 그게 어원 분석법이라는 건데 어쨌건 뭔가 외운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다.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 예를 들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가 기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면은 세상이 되게 재밌어져. 예를 들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지. 근데 걔들이 쓰는 문자가 사실은 둘 다 키릴 문자야.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에서 왔거든.
근데 그리스는 내가 심심해서 공부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러시아어 나오면 이거죠. 왜 이거예요? 이거 치니까 예를 들어 잠깐만 뭐 아 이게 아니고 거꾸로지. 뭐 응? 영어가 아니니까 토크라 그리스어의 로에 해당하는 걸로 영어 발음은 R에 해당하죠. 오미크론이니까 O, 얘는 러시아에만 있지만 S, 에타, A다. 즉 러시아 애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이렇게 이름 붙이지. 로시아라고. 근데 러시아가 되고 그리스어 하다 보니까 읽어지더라고. 하나 더 재밌네. 이거 뭔지 아냐? 크리스마스 그건 뭔데?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왜 X로 쓰지? 그냥 나는 그지 그것도 그리스어거든. 이건 진짜 그리스어. 메토 아 내가 그리스어 잘 아까랑 마찬가지로 P로 쓴 건 로로 R로 만든다고 했지? 이 I고 그럼 베이컨 이건 X사인으로 있는데 영어 발음은 K 발음이야. 시그마는 S, 카우는 T. 크리스마스 즉 이거 이름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거기에서 첫 글자만 떼서 크리스토스 마스라고 합니다. 아 뭔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어쨌든 당보고 싶으면 외우지 마.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취미고 뭔가 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다른 건 모른다. 그런 걸 물어봐. 그럼 그 다음 증발. 증발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어항에 물도 날아가고, 그치? 커피 안에 물도 쫄아들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가? 말하니까 신기한 거는 그 증발 시키려면 누가 물 끓였나? 가위였어? 가만히 냅뒀잖아, 그치? 즉 가만히 냅둬도 뭔가 액체 수면이 점점 내려가다가 싹 다 없어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래서 증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복잡하니까 좀 읽어볼래?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으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이다. 땡큐. 어차피 이거 둘 다 증거라고 있다, 그치? 뭔가 수상한 말 한번 찾아봐. 운동한다. 운동은 당연하고 뭔가 증발, 액체가 날아간다라고 하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다시 뭐라고?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 중에서 제일 수상한 말은? 액체 표면? 그렇지, 표면이라고 하는 거지. 자, 생각하고 있을 포인트는 이거다. 왜 대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날아가는 현상. 자, 증발은 다시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날아가는 현상인데 대체 왜 표면에서만? 그 안에는 뭔데요? 속에 있는 데가 일부러 뒤집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답이다. 맞아. 자, 그래서 증발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은 액체가 있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액체가 입자로 되어 있는 건 보이지 않겠지만 말이지. 입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물 6칼로리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물 18g에는 6 곱하기 10의 24생개의 입자가 들어있다. 맞아, 진짜. 왜 그러지? 그 쓸데없는 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할 일이 없었나?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거 굳이 계산해가지고 그래. 후생 이름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했겠지. 그 결과가 뭐냐고? 너네가 고등학교 때 너네 교육할 때 네. 갑자기
던져봐. 너네 무슨 그럴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빨아내니까 그렇지. 싫어. 자, 어쨌든 착한 사람이 보면 입자는 펜은 나쁘네.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보일 거다, 그치? 물론 내부도 그렇다. 온도가 똑같으면 다 비슷한 정도로 움직여. 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 볼까?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입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능지는데 이렇게 했듯이 안쪽에 있는 입자는 나가려면 이거 다 비치고 들어가야 되지? 네. 실버가 올까?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면까지 나와야 된다. 근데 표면에서는 여기에서 얘를 잡고 있는 거, 얘를 잡고 있는 거, 얘를 잡고 있는 거, 요 세 개만 끊으면 나갈 수 있네. 얘는 4개, 8개, 4번, 8번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혼자 움직여서 딴 놈들한테서 탈출하려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은 어디다? 표면뿐이란 얘기다. 그래서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꽤 중요한 얘기야. 다른 거랑 비교할 수도 있어. 어디 있지? 끓음하고 차이점 없나? 여기 옆에 그냥 맞네. 그럼 옆에 거 먼저 볼까? 자, 끓는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증발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날아간다고 했지? 근데 끓으면 외부에서 열을 가한 거 맞나? 그럼 응? 라면 끓일 때 물 끓는 거 얘기다. 그것도 할 말이 있으니까. 자, 그럼 증발 먼저 볼까? 증발은 철저하게 표면에서 올라간다. 내부에서는 나가기 힘들다. 막혀서. 그런데 끓음이라고 하면 입자 전체가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냅둬도 오만 데서 다 일어나. 예를 들어 라면 끓일 때 거품 올라오지? 오글오글. 네. 그 뭐게? 거기 1번 기름, 2번 진공, 3번 공기, 4번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4번이 정답이 뭐였어? 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수증기야. 그래? 워낙에 입자운동이 빨라서 입자들이 잡고 있는 힘 가지고 내부에서 기체가 달리면 못 막는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예 기체가 수증기로 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다. 그게 기포가 돼서 올라오는 거죠. 없던 공기가 왜 들어갔을까? 아니면 내 뚜껑, 냄비 밑에 뚫고 들어왔나?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이 수증기가 된 거다. 물 내부에서. 자, 그래서 그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액체 표면은 당연하고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기포다. 네. 그 다음 증발은 모든 데에서 일어난다. 단 온도가 높으면 더 잘 일어나긴 한다. 그런데 끓으면 끓는 점이 돼야지 끓는다. 예를 들어 일기압하에서 100도가 돼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신기하지? 대체 왜 딱 100도가 되면 물이 끓을까? 충분히 많이 움직이는 아니야, 사실은 물이 끓는 거 보고 100도를 정해서 그래. 물이 어느 오늘 0도로 정했고 물이 끓는 100도라고 정했을까? 100도에서 끓는 거다. 아마 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더 흔했으면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0조각으로 쪼개는 게 싫다라고 해서 1000조각으로 쪼갰으면 1000도로 갈 것도 했어. 10개를 주세요. 더 신기한 놈도 있어. 파렌하이트라는 놈이 있는데 오늘 그 화씨 화씨 온도. 미국인들 쓰 그 정의 얘기해 줄까? 물의 어느 점을 32도 파렌하이트, 물에 끓는 점은 212 파렌하이트를 했다. 그거보다 낫잖아. 0백. 나중에 그 파시 온도는 한번 깔 일이 있을 건데 숫자가 그렇게 개떡같이 된 거에는 이유가 있다. 영국인들? 와, 니 뭐 좀 아네. 뭐 세상에 근원한 그렇지. 세상의 모든 나쁜 것 전부 영국에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맞아. 세상에서 나쁜 일에는 반드시 영국이랑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영국이랑 관계 있잖아. 그래요? 어. 2차 대전 직전에 큰 전쟁이란 게 영국이 관여했었거든. 괜히 거기가 유럽의 화약고를 보는 게 아니야. 아휴, 진짜. 영국 애들이 왜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감자칩에 생선을 넣는 생각? 감자칩 감자칩 진짜 진짜 갑자기 화난다. 자, 그럼 증발이 얘는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자. 젖은 빨래나 젖은 머리카락이 가만히 놔둬도 마른다. 왜? 물이 증발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손때에 알코올이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원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다른 단어에서 보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물론 가만히 바다를 놔둔다고 소금이 만들어지진 않아. 물이 다시 공급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륙이 움직인다고 말고 대륙이 슉 움직여가지고 일단 대륙 두 개가 슉 와서 콩 쳐박았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바다가 갇혔다. 그러면은 처음 만들어진 요 바다, 갇혀있는 바다에는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거든. 네. 여기 물이 슉 들어오는데 얘는 빠져나가지 못 찾아. 네. 그래서 커다란 대륙 한가운데 있으면 사실 여기 비가 안 내려. 그래서 모든 대륙의 중간에는 사막이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는 엄청나게 큰 대륙이니까 그 가운데 사막이 있겠지. 고비 사막이라고. 인구의 고비 사막. 호주 정도 사이즈가 돼도 가운데 커다란 사막이 생긴다. 미국은 사막 없나? 애리조나라고 그러지? 이제 큰 대륙 가운데 사막이 생기는데 밑에 처음 바다가 생겼지. 근데 얘가 어차피 비가 안 온다고. 그럼 이 물이 통째로 증발하겠지. 그럼 소금만 몇 킬로씩 쌓인다. 가 아니라 뉴욕이 그렇게 크게 됐던 이유가 사실 뉴욕은 땅파면 전부 다 소금이거든. 기름도 응? 기름도 많죠. 뭐라고? 기름. 기름 반대쪽에 많고. 아.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소금 파먹고 살던 애들인데 소금을 양치하고. 자 그럼 지금 현재 뉴욕에 땅을 파면 사막이 소금이 있다는 건 사실은 옛날에 뉴욕 근처에서 대륙이 충돌했다는 뜻이다. 어쨌든 바닷물이 싹 다 증발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네. 어쨌든 증발했으니까 증발이 맞지 뭐, 그지? 그 다음 가무에 눈바닥이 왜 갈라졌을까? 물이 증발하고 흙만 나왔으니까, 그지? 어쨌든 증발이라는 얘기다, 그지? 됐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마지막 빵 꺼내는 숲은 이렇게 돼. 근데 왜 빵을 꺼내고 가만둬? 먹어야지. 이번에 놨다가 뭐 해야지 했다가 까먹고 안 먹는 거죠. 안돼. 정상 아니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은 이거겠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그럼 그 증발이 뭔지 다시 볼까?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표면에서 떨어진다 라고 했다, 그죠? 그럼 증발이 당연히 또 입자가 잘 움직이면 되겠네. 게다가 조금 더 조건. 입자가 표면에서 뚫어나가기 힘드니까 주변에서 당기기 때문이겠지. 그럼 얘 더 잘 당기나? 간단히 얘기해서 입자의 점성이 크면 또는 이건 입자가 된 인력이라고 하거든. 인력이 크면 당연히 도망가기 힘들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마찬가지 표 채우기 놀이나 해볼까?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습도. 큰일 났다. 그럼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 큰이 부자란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람. 네 번째가 인력 없네. 그래서 이 중에서 날먹을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으니까 먼저 해결하자. 아마 생각하기 쉬운 게 이거보다 온도하고 표현이. 온도가 어땠어? 높았어. 그렇지. 왜? 온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 입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표현에서 잡고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니까 쉽게 놓친다 라는 뜻이겠다. 그 다음 또 알기 쉬운 건 요거겠지. 넓은 게 좋을까? 좁은 게 좋을까? 표현적인 힌트! 넓은. 그렇지. 어차피 지금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너는 사실 맨날 싸우는 거야. 화장실 갔어. 그래서 볼일을 봤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지? 응? 온도. 그렇지, 손 씻어야지, 그치? 손 딱 씻었는데 원래 핸드타월이 없네. 말렸어. 흔들어서 말려. 나 무슨 했는데. 와 이렇게. 그럼 샤워를 언니한테 바꾸자. 데려가서 언니한테 뿌리지 않아? 샤워를 바꾸자. 옷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수건도 없다니까? 오빠랑 이제 타이머 특해서 엄마를 불려요. 엄마. 네, 그럴 수가 있었네. 자, 안 마를 때는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을까? 막 비비는 게 나을까? 이렇게 아, 그렇게 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기. 좀 이렇게 냅두면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뭘까? 살살 잡아낸다. 물은 일단 떨어뜨려 놓는 거 말고도 비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펴고 있거나 아니면 털어가지고 다시 비비거나 하면은 당연히 물방울이 뭉쳐있을 때보다 표현적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빨리 마르는 거. 즉, 손 괜히 비벼가지고 물 펴고 그런 게 효과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표현적이 넓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지. 자, 비슷한 예. 엄마가 빨래를 한 다음에 안 놀고 그냥 바구니에 담아두면 마르나? 네. 왠지 곰팡이 필 것 같아. 맞네. 그래서 질문이다. 대체 왜 빨래를 넣는 거지? 빨리 말해야 되는 거.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 뭉쳐있으면 그 위에만 되나? 뭉쳐있으면 그래서 위에 것만 말을 그 안에 건 축축. 상태에서 위가 표면이죠. 네. 지금 안쪽에 들어가는 건 표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빨리 펴서 넣는다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표면을 넓혀서 지금까지 차분하게 하게 되는 뜻이다. 그 다음 또 빨래에서 마르는 거 여전히 쓸 수 있는 여름에 빨래 들게 빨리 마른다, 그죠? 장마 빼고. 장마 때는 안 마르잖아. 네, 답이 비 올 있어, 때. 답이 있어. 근데 겨울에는 꽤 오랫동안 놀아야 되는 이유. 사실은 겨울에는 떠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습도하고 바람의 효과를 한 방에 보자. 습도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거든. 우리 증발하면 수증기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입자가 보일 거고, 그 입자가 입자운동을 통해서 푹 튀어나가는 것도 보일 거라지. 자, 그런데 이제 괴롭혀볼까? 자, 이렇게 입자가 몇 개가 튀어나가고 있는데 표면에 있는 것 중에 튀어나가면 공기 중에 없던 수증기가 생기는 거 맞나? 이 상태에서 그냥 뚜껑 열어두면 얘가 공기 중에 어디가고 가버리겠지만 괴롭히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버리죠. 어떤 일일 거지? 위에 막 대체로. 자, 제일 처음에 수증기가 없겠지? 네. 근데 시간짜리 나왔지? 네. 그럼 얘들은 그냥 공중에 떠 있겠나? 얘도 움직일 거 아니야. 사실 얘네 지금 얘는 기체니까 더 빨리 움직인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다. 맞나? 자, 그러면 처음에는 수증기가 아예 없으니까 돌아올 게 없지. 시간이 지나면 나간 게 몇 개 있으니까 몇 마리 돌아온다. 그럼 시간 더 지나면 지금 이 스크린대로라면 3개 나가고 하나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요 중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 맞나? 그럼 돌아오는 것도 많아지겠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3개 나갈 동안 3놈이 들어온다. 이러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는 거 보일까? 일어나지 않은 걸로 보일까? 이런 상태는 사실 포화라고 한다.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사실은 일어난 만큼 들어오는 건데 겉보기엔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뜻이다. 그럼 결국 습도가 많다는 건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럼 습도가 높다면 다시 돌아오는 물 분자가 많으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걸 볼까? 안 일어나는 걸 볼까? 아니요. 그러니까 증발 잘 일어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어야 된다. 유식하면 습도가 낮아야 된다고 하면 된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바람의 효과. 여름철에 고양이가 더워 보여서 선풍기를 틀어줬다. 네. 효과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별로 없어. 왜냐면 고양이 땀샘이 없거든. 사실 증발이 일어나야 시원한데 고양이 땀샘이 없으니까 증발 안 하잖아. 마찬가지. 커피가 안 시원해. 그래서 선풍기 앞에 놓고 있다. 이러면 시원해질 거야. 오히려 더 빨리 느끼면 뭔가 안 올라간다. 증발이 안 일어나면. 자, 그 바람의 효과라고 하는 게 증발을 잔연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 수증기 꽉 찼지? 바람이 불면 공기장 날려버린다. 즉,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날려버리겠다는 뜻이다. 표면의 입자를 떨어뜨려내고 예를 들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날아오는 거 이런 건 증발 아니야. 위에 있는 수증기만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바람이 불면 그 위에 있는 수증기를 싹 날려버린 거니까 바람이 잘 불면 국소적으로는 습도를 낮춘다는 뜻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바람은 잘 불수록 좀 더 길게 생각하면 바람이 잘 불면 위에 있는 수증기를 날려버려서 표면 바로 위에 있는 습도를 떨어뜨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증발이 잘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얘기란 뜻이야. 그리고 당연히 증발이 일어날 때 증발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열을 뺏어가니까 시원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여름이 개떡 같은 이유도 설명해 주마. 겨울이 지랄 같은 거. 나 진짜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의미되는지 모르겠어. 이상해. 우리나라 미친다. 이게 아시아, 여기 중국쯤. 네. 여기는 느낌표처럼 생긴 원숭이가 사는 섬이 있다. 이쪽이 우리나라네. 방위 표시하는 우리가 북쪽. 그다음 겨울철에는 모종의 이유로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 네. 즉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지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하필 거기가 육지야. 그래서 습도가 낮고 바람은 세게 분다. 다시 습도가 낮고 바람은 세게 분다. 그럼 몸에서 살짝이라도 땀이면 그게 증발 잘하겠지? 네. 근데 증발이 일어나면 온도가 더 떨어진 거겠다, 그죠? 일단 즉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추운데 겨울철에 하필이면 최악의 조건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 위치에 비해서 더 추운 거야. 어떤 놈이 살기 좋다고 했어? 그럼 반대로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름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 상황을 볼까? 우리나라보다 더운 데서 바람이 부는데 하필 바다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 그럼 몸에서 땀이 증발을 해야지 시원한데 진짜 습도가 너무 높네. 증발 못해, 그치? 네. 그래서 더 더운 거잖아.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지. 땀샘에서 나와서 증발해야 되는데 증발을 못하니까 액체가 돼서 그러지. 즉 땀이 물처럼 뚝뚝 흐른다는 거 간단히 얘기해서 과학적으로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증발을 못해서 땀이 뭉쳐서 물처럼 흐른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더워서 땀이 흐른다라기보다는 증발 못해서 체온을 못 내려서 땀이 흐른다가 맞다. 근데 매사 이렇게 따지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진짜인데. 진짜인데.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단원 정리하는데 정리해봤자 사실은 칠판 한 개 반 썼지만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입자가 움직이고 온도가 빠를수록 빠르다는 거야. 움직임이 증발이고 확산이고 필요 없다. 즉 집에 갈 때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다. 온도 높은 입자 빠르다. 끝! 야, 이 말이면 된대. 뭘 한 페이지나 쓰고 그래, 그치? 책도 좀 사기 같은데. 자, 그럼 핵심 자료 1부터 볼까? 물질의 입자가 쓰는 뭐가? 확산. 이거 뭐야? 문제가 아니구나. 미안. 1번이나 볼까? 확산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 동그라미 틀린 거 꼽혀. 확산은 입자가 공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공기 없는 진공에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X. 왜 X야? 진공이면 확산은 누군가한테 부딪혀서 힘받아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나? 입자 그냥 알아서 움직. 스스로 움직인다고 했다, 그치? 가만히 냅두면 움직인다. 즉 주변에 공기가 부딪히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하나 더 틀린 거,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공에서는 움직이는데 방해가 없지. 더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1번은 땡! 2개나 틀렸어. 그 다음 꽃이 빨개지는데 꽃이 한 개 넘어가자. 확산이다, 그치? 냄새가 빵꾸는 하여튼 빵꾸는 뭐 냄새 나면 전부 다 확산이야. 아니 확산밖에 방법이 없어. 확산이랄 때 입자는 이쪽 방향 움직이게, 아래로 움직이게, 땅 밑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다 일어난다, 그치? 확산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확산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그걸 확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진? 바람이라고 부른다. 아, 네, 바람이 사실은 입자가 한 번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 다음 확산이 할 때 입자, 방금 그 확산은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입자 운동이 게 맞다 그랬지? 세뇌 교육이지만. 그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부등, 확산 빠르기, 온도 무조건 높대. 높을 때다 그랬지? 2번 질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크다? 움직이기가 쉽다는 뜻이가 어렵다는 뜻이가? 그러니까 확산이 안 일어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질량은 작은 게 유리하겠네. 그 다음 같은 입자가 공기 중에서 확산할 때랑 물속에서 확산할 때라고 하는데 이때는 공기랑 물이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치? 네. 누가 더 방해되게? 공기가 방해? 물이 방해? 물. 그러니까 어디서 더 빨리 일어난다? 공기에서 더 빨리 일어나겠다 그치? 이게 아까 봤던 이거랑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다. 저 표보다 오히려 생각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해서 당연한 게 많아지는 게 과학을 잘하는 거야. 외울 게 많아지면 과학 못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거나 고르시오. 우리 주위의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입자가 이 물질의 입자가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두번째로 라고 한다 그지? 영어로 디퓨전 확산. 향수 뚜껑을 열는 향수가 입자를 쓰고 움직여 모든 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냄새가 모든 데서 다 난다. 네, 좋았어. 그 다음 증발은 내용됐고 문제 없자. 증발에서 설명 만든 거 동그라미 튀긴 거 꼬표. 증발은 액체 내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증발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어디에서? 표면. 네,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내부 꼬표, 표면이고 염전에서 속을 만들어진 가벼운 바닷물 중에 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네. 네. 꼭. 난 이거 X라고 볼래. 바닷물 중에 물만 날아가지 왜 바닷물이 증가해? X예요? 아니, 의도는 뭔데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바닷물 속에 물이 증발했기 때문이다가 정확한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짜지니까 친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친구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맞는 건 말고 이런 쪼잔한 친구 선택해야 과학 성적을 원하냐 친구를 뭐. 친구는 새로 사귀면 되냐고. 무슨 무서운 얘기라고. 농담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거 절정 그러니까 치사하고 쪼잔하게 따진 게 절정이 수능이야. 문제 자체가 엄청 치사해서 나도 치사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교육의 제일 문제가 그거라니까. 사교육이고 뭐 다 문제가 수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어항의 물이 3 맞나? 어항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줄어드는 증발이 현상 같다 그죠? 네. 누가 토치로 가열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먹었을지도 모르지? 스승 날아갔으니까 증발. 증발은 입자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자를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네, 누가 힘줘서 움직이는 건 증발이나 확산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증발과 확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입자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땡이다. 그 뒤에는 또 부연 설명해놨네. 바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물론 바람이 불어서 입자가 날려서 증발이 자연하게 한 건 있긴 한데 바람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 습도를 낮추는 원인이었다고. 그래서 5번 그림과 같이 입자 시점에 양쪽의 검정을 수평에 맞추는 오른쪽 접시에 아세톤 몇 번 떨어뜨렸다. 오,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아세톤은 냄새가 심하다 그지? 친구이다. 냄새가 왜 심하게? 냄새가 왜 나나요? 가벼워서 입자가 입자가 가벼워서 힘이 세나? 확산이 잘 해놨지. 맞나? 즉 냄새가 심하게 나는 또는 사람들이 휘발성이라고 부르는 건 싹 다 증발이 잘 난다. 그리고 주원인은 입자의 질량이 작은 거야. 자, 그러니까 아세톤 떨어뜨린 거는 처음에 아세톤이 액체로 있겠지. 잠시 지나면 아세톤이 싸그리 못한다? 증발하겠지? 그럼 처음에는 아세톤 떨어뜨린 쪽으로 기울었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원래 점점 원래대로 수평으로 돌아오겠지? 네. 그 내용일 거야.
아세톤을 떨어뜨리면 처음에 아세톤 무게 때문에 위치 없이 우리 아세톤 쪽 왼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이요? 오른쪽이라고 할까? 나 아세톤 쪽이 더 편해. 이런 무슨말인지 어떻게 알아? 특이하네. 자 다음 잠시 후 아세톤이 모두 날아가면 좀 더 폼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면 내가 증발화면이라고 해야 돼. 난 날아가면이라고 해도 넌 증발화면이라고 써야 돼. 그게 학교 교육. 자, 이는 아세톤 표면에서 입자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증발. 그 다음, 맞다. 숙제를 내야죠. 아, 시간 따지기 숙제 내면 되겠다. 시작까지. 그럼 복사를 하세요. 말 뻔. 좋겠다. 누군 답이 달려있어서. 네. 책 사세요. 아, 네. 자, 그 다음. 탕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탕부는 주부자 12페이지에. 아무리 확산을 관찰하고 입자 운동을 이해한다 라고 했는데 페놀, 프탈레인. 이거. 페놀 프탈레인이 아니라 페놀 프탈레인이다. 그래서 약자는 PP라고 써. PP. 너네가 아닌 지시하기 페놀 프탈레인 말고 뜻도 있나? 며칠 만이지. 며칠 만인지도 어떻게 알아? 옛날에 시험 거예요. 오. 자주 생겼는데 줄. 아, 자주 듣는 거다 그지? 저것도 사실 전부 다 이름이 있다. 브롬, 티몰, 블루의 약자다. 그래서 저건 원래 연기성을 띠기 때문에 물속에 BTB 풀어놓으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BTB. 연기성대도 파란색 같고 단탄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왜 그런지도 나중에 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미리 알아야 될 건 페놀, 프탈레인, 연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는 연기성이 되고 근데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기체지? 네. 자, 그래서 과정, 페놀, 프탈레인 용액에 샤알레이 뭐라고 하지? 패트리 접시 패트리 접시에 페놀, 프탈레인 용액을 묻혀놓은 섬을 이렇게 배열하고 가운데 암모니아 수를 콩 떨어뜨릴 거다. 그러면은 암모니아 수에서 암모니아가 증발해서 오만대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지? 그럼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위쪽으로 많이 퍼지게, 아래쪽으로 많이 퍼지게,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제일 빨리 퍼질까? 그딴 거 없다는 얘기다, 그치? 네. 자, 그러니까 밑에 결과 볼까? 가운데서 점점 가장자리 쪽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거 보이나? 이딴 식으로 균일하게 퍼진다 보다. 그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 확산은 지멋대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한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네. 물론 이게 패트리 접시가 아니라 기다란 막대기로 만드는 거고 한쪽에 암모니아수 바르면 순서대로 쭉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야. 이 실험에서 어쨌든 사방으로 균일하게 설계했으니까 균일하게 퍼지는 거 볼 수 있다. 자, 그럼 태국 대표 문제까지는 볼까? 1은 3, 그중에 1 실험에서 솜 A, B, C 세 가지 변화의 순서는 당연히 CBA. 가운데서부터 5만대로.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도 암모니아 입장을 스스로 움직였지? 네. 누가 불거나 가열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다. 그 다음 암모니아 입장 한쪽 방향 움직이나? 그럼 한쪽만 색깔이 변했어야지, 그죠? 5만대로 동시에 변하는 걸로 봐서 5만대로 다 움직인다는 걸 할 수 있다는 뜻. 페놀, 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을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암모니아지? 왜? 얘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연기성이 되니까 라는 걸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초기 때 배웠다고 치고 그 다음 암모니아 수에 가까이 있는 솜부터 멀리 있는 솜의 순서대로 겠죠? 그 다음 주방에서 요리하는 음식 냄새가 늘 거실에서 맡을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다. 확산이니까 냄새는 다 그렇다고 그러죠? 그 다음 솜의 색이 변하는 까닭을 입자온도가 걸리는 안해 아니다. 너는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굳이 말로 해볼까? 뭐라고? 솜의 색이 변하는 까닭은 입자온도가 관련지어 서술할 시험을 했으니까 입자온도형 확산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치? 암모니아 수에서 증발한 암모니아 기체가 모든 방향을 균일하게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되긴 하는데 뭔가 정해져 들어 써야 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 누구나 좋아하는 숙제. 아무도 안 좋아하네. 네. 1번부터. 엄마한테 읽어줄까? 숙제 안 좋아한다고 했다고. 언니. 내가 얼마나 쪼잔한지 얘기를 안 했나? 자, 그래서 16페이지까지 숙제.
13에서. 네. 문제는 왜 푸는 걸까? 확인하려고. 이런 뭐를? 유형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기억해가지고 너 중에 비슷한 거 나오면은 안 틀리려고? 문제 풀 때 그러면 요렇게 질문할까? 맞는 게 중요해? 틀린 게 중요해? 둘 다? 아니 틀린 것만 중요해. 맞은 이유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 틀린 이유는 뭘까? 내가 틀렸어. 둘 중에 하나겠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했거나. 네. 실수했으면 다시 문제 풀면 금방 고쳐진다. 그런데 틀렸네? 고쳤어. 또 틀렸어. 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뜻이다, 그죠? 네. 그럼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예를 들어 한 번에 풀어가지고 맞았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1번 처음 풀어서 맞았다. 동그라미. 틀린 거 표시 안 해. 그 다음 두 번째 풀었는데 2번 맞았네. 삼각형. 3번은 처음에 틀리고 두 번째도 틀렸다. 아이씨, 포기. 이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누구만 보면 되게? 3번. 3번 보면 된다. 왜? 알고 있는 거나 잠깐 동안 착각한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난 사실 3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 처음에 2번에서 틀렸어. 그럼 다시 풀 때 2번이 아니었다고? 그럼 얘 다시 곱표하고 2는 제하고 다시 3번이라고 체크했는데 얘도 아니야. 그럼 이렇게 표시를 지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3번만 보는데 특별히 봐야 될 거는 저기에 표시된 2번, 3번, 5번 다 봐야 돼, 그죠? 맞나? 얘 뭔가를 착각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럼 뭘 착각했는지 보려면 이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실수했는 적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때 뭘 실수했구나, 뭘 몰랐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책 2번 본다고? 그럼 처음부터 새로 보는 것보다 저렇게 본 다음에 다시 볼 때 처음에 1시간 걸렸다가 두 번째 저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5분 정도면 될 거야. 그럼 이걸 응용하면 시험 기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한번 풀고 틀린 거 또 풀고 그 다음 다시 보고 이거 아마 한 10번쯤 해도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다. 사실 뭔가를 한 번에 외우는 것보다 연관해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외워진다. 빽빽이 시간은 두 번째 이유인데 같은 걸 계속 쓰면 머리에 들어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빠르고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100만 배쯤 빠르다. 너넨 그런 경험이 아직 없겠지만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래서 엄마한테 성적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왠지 그대로 갖다 주면 죽을 것 같아. 등교 40. 그럼 그 직전에 머릿속에서 약 1초 전부터 이걸 어떡하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애들도 다 묻혔어. 그 핑계를 대가는. 시험 너무 어려웠어. 다들 어려워했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그 1초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딴판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쓰거나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얘기다. 그래서 생각을 자주 하는 게 훨씬 그거 관련해서 한 말 더 있다.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수업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하는 게 예습이고 그 뒤에 하는 게 복습이라고 하지. 네. 예습 복습을 찾아야지 공부 잘한다 라고. 그럼 나도 동의하는 거야. 그보다 1hour 1시간 수업에 예습에 얼마나 시간 쓰냐? 1시간 수업? 응? 와 5분 성실하네 라고 하지 않았지? 그럼 복습은? 그러면 한또 5분? 20분? 와 되게 성실해. 하긴 깨끗해.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거 생각해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예습하는데 걸린 시간 20초면 돼. 복습하는데 걸린 시간 약간 더 밀렸네. 30초. 좋은데요. 네. 방금 얘기했던 그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습은 1시간 수업할 게 있다고? 그럼 오케이. 다음 배울 게 있다 진짜. 예습하기 시작한다. 눈을 닦고 큰 제목 봐. 그 다음에 기체 압력.
까지 보고 그 다음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 이까지는 쓱 훑어보면 된다. 제목만. 왜 이렇게 하냐면 제목만 읽으면 도대체 여기에서 뭔 내용을 할지 뻔하게 알 수 있지. 네. 그 제목을 읽으면서 뭔가 그림이 들어오면 저게 뭔지 생각만 해보는 거야. 즉 이거 20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책 펴면서 제목에 뭐 있는지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럼 준비는 충분히 끝나니까 뭘 굳이 쓰고 말하고 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 복습은 30초 이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 가야 되거든. 화장실 가야지. 왜? 1시간 수업 딱 끝나면 책 덮어.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뭐 배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3초 전에 화장실 갔겠지? 그럼 이제 복습 끝이야. 맞아 이게. 좋은데. 한번 습관 들여봐. 아마 지금 주려고 공부하는 건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은 학교 수업이지. 네. 그 학교 수업 가지고 테스트 해봐. 어차피 학교 수업 예습 복습 누가 안 시키잖아. 지금 책쓱 꺼내면서 제목 보고 저번 시간 뭐 배웠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수업 끝나면 책 덮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거 응용하면 사실 예습이나 복습은 보통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렇게 자주 생각하고 자주 보면은 익숙해진다. 빽빽이보다 훨씬 낫지. 내가 볼 때는 1000배쯤 나은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 번호는 넘어가서 압력과 기체에 따른 부피 변화. 와! 근데 이건 여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건 사실은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쓴다. 그래서 각각 이름이 있다. 앞에 거는 압력과 기체 부피 관계는 보이랩 없이. 그 다음 기체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샤를레 법칙이야. 그래서 이 기체 압력 이런 걸 먼저 볼까? 영어를 못해서 그런데 압력이 뭐지? pressure. 응? pressure. 우와 발음 중이다. 프레스가 넣는다는 뜻이죠? 네. 네, 프레셔. 그래서 약자로는 흔히 P를 쓴다. 책에는 1학년 대상이라 그 말이 아예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체 압력. 난 이런 게 싫더라. 똑같은 제목을 2번씩 쓰냐고.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 기압 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 먼저 시비 걸자. 기체 압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압력은 뭘까? 지구가 누르. 탄이 지구만 누르는 게 아니지. 아니. 네가 벽을 누를 수도 있고 내가 네 볼을 누를 수도 있다. 특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사실은 너네가 뭔가 아프다, 찔렸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압력이야. 그래서 한번 난 소중하니까 넌 찔리면 안 되니까 샤프를 들고 이렇게 해봐. 한쪽은 뾰족하게 한쪽은 이렇게. 샤프 안 들어간대요. 뭘 해도 돼. 어차피 내 손 아닌데. 이게 어떻게 멈춰? 난 소중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뾰족한 쪽이 힘이 크게 가해질까? 넓적한 쪽이 힘이 크게 가해질까? 뾰족한 쪽. 똑같아요. 똑같이 네 손이 누르는 거라고 알고. 근데 질문이 이거지. 왜 뾰족한 쪽은 아프게? 날카로우니까? 면적이 더.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찔렸다, 아프다 이게 그냥 압력이라고 했던 거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면적이 좁은 뾰족한 쪽이 당연히 압력이 크다. 그러니까 많이 뚫린다. 그걸 아프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죠. 그 힘의 크기가 같으면 작용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큰 거다. 자,
자, 그럼 기왕 끔찍한 실험을 했으니까 더 끔찍한 얘기를 해볼까? 싸움이 났어. 그래서 주먹으로 친구를 때렸다. 네. 뚝배기. 근데 친구가 잘 버티네. 그래서 화나서 샤프로 찔렀다. 쉬우겠네. 그래도 안 죽어. 근데 과학 시간이니까 안 죽어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다. 주먹으로 때렸을 때와 샤프로 찔렀을 때 언제 더 큰 힘이 가해질까? 주먹으로 어떻게 때렸는데요? 이렇게 때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 끔찍해. 아마 옆에서 아니 어쨌든 같은 사람이 같은 자세로 때렸다. 찔렀고. 그럼 샤프. 그럼 당연히 힘은 똑같겠지? 네. 내가 무슨 포크레인도 아니고 더 큰 힘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왜 주먹으로 때렸을 땐 그래도 괜찮더니 샤프로 찔렀을 때 구멍이 팍 났을까? 왜냐면 샤프는 얇고 얇아서 팍 들어가니까 팍 들어간 이유가 면적이다. 힘은 똑같은데 면적이 작아서. 면적이 좁아서 압력이 커서 그런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칼이나 송곳이나 이런 거에 원리는 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크게 하는 거다? 그 앞. 압력을 크게 하는 거다. 그리고 원리는 딱 하나, 면적을 줄이면 된다. 네, 그렇게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체 압력 볼까? 기체 압력은 또 뭐라고 돼 있냐? 기체가 어떻게 힘을 가야 돼? 이거 봐. 뭔지 모르겠으니까. 기압이라는 게 뭐죠? 기체 압력. 기억 기체 아, 이렇게 돼 있잖아. 용기벽에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넓이 일정 레벨 적의 힘의 크기라고 합니다.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무게가 뭐라고? 온갖 물체가 누르는 이거 언제까지냐? 2시 반까지 안 했어. 그래? 지금 몇 시에? 애매한데 한 대까지 하자. 어차피 숫자 듣는데 무게는 다른 말로 공기 물체 지구 물체를 누르는 힘이지. 네. 즉 무게에 의한 압력이라는 건 힘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정 면적에. 그래서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기압인데. 자, 그러면 얘는 대체 왜 원인이 뭘까? 뭐긴 뭐야? 기체의 입자가 멈출 수 있나? 입자가 멈출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있다고 하지? 구체적으로 영하 273도가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멈춘다고 했어, 그지? 네. 근데 273은 왜 자꾸 강조하냐고? 270. 어? 이상하다. 19페이지 숫자 있구나. 옆에 샤르의 법칙이라고. 거기 273이라는 숫자 보이냐? 네, 그거랑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연도도 때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기체 입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네 머리에 또는 벽면에 그래, 벽면 충격이 때문에 즉 이런 용기가 있다면 착한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안 보인다고 했다. 입자가 슉 움직이면 벽에 탁 하고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벽에다가 입자가 부딪히면서 착한 사람만 보이는 힘을 가하겠지. 아이고 미안. F 써버렸다. 힘을 가하겠죠. 이 힘이 사실 기본적인 압력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튕겨나갈 때 힘을 가하는 거죠. 어쨌거나 벽면에 힘을 가했으니까 특정 면적에 힘을 가했다. 그러니까 면적과 힘이 작으면 그게 기체의 압력이 된다라는 얘기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기체 압력이 왜 생긴다? 이거지? 솔직히 알았어. 이거 뭐 간단히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지? 그래서 입자는 어쨌든 움직인다고. 자, 그럼 그 성질이나 볼까? 기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특정 방향이 아니니까 부딪히는 것도 모든 방향으로 다 부딪히겠지? 네. 그러니까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한다. 지금 풍선에 바람 불면 한쪽으로만 길어지나? 오만큼 다 커지지? 네. 그게 풍선 내부 한쪽에 모든 방향으로 다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기체 압력은 기체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라고 했는데, 자,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많이 부딪히니까 당연한 얘기겠지? 그럼 어떨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질까?
입자가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그러니까 풍선 불 때 한 번 분 거보다 두 번 분면 풍선이 커지지? 네. 네, 당연한 얘기다, 그지? 그럼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충돌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공기를 많이 넣지 말고 충돌 횟수를 많이 하려면 친구? 그냥 빠르게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열이 간다. 그렇지. 열이 아니라 온도를 높인다. 이게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 이거 네가 이해해라. 내가 좀 쪼잔해서 친구가 없거든. 사실은 열을 가하면서 팽창시키면 온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전문용어로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을 가하면 항상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엄밀히 얘기해서 틀렸다. 단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쪼잔하지 않았으면 맞았다라고 할 텐데 쪼잔해서 그래. 자, 그래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빨리 움직이니까 충돌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한 거 뻔하게 알 수 있겠다, 그죠? 네. 네. 자, 어쨌든 볼까? 그래서 충돌수가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같은 부피 속에 입자수가 많을수록 이게 아까 풍선이나 숨 많이 풀어놓으면 더 팽팽해지는 거라고 했다, 그죠? 네. 그 다음 입자수가 같을 때는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즉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히면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더 자주 충돌하겠지? 네. 예를 들어 100m 왕복하는 100m 달리는데 10초가 걸린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100m 달리기 하면 딱 10초에 한 번씩 콩콩 부딪히겠지? 네. 그 사람 50m에 가도 될까? 두 번. 그러면은 이제 10초에 2번 충돌한다, 그지? 네. 맞나? 왔다리 갔더니 즉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한한 상태에서 입자의 속도는 그대로 두면 더 많이 충돌하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공간이 줄어들면, 유식한 말로 부피가 줄어들면 충돌 수가 많아져서 압력은 더 커진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일의 법칙. 다시 부피가 줄어들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충돌해서 압력이 커진다. 결론만 부피가 줄어들면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 정밀하게 실험해봤더니 보일이라는 놈이 정밀하게 실험해봤더니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정확히 반비례하더라. 온도가 같을 때. 이게 보일의 법칙이다. 밑에 나올 겁니다. 나오네, 저기 제일 밑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이건 이제 설명 쉽지? 온도가 높다가 무슨 뜻? 입자 운동이? 응? 온도가 높다는 건 무조건 온도가 높다는 뜻이다, 그죠? 응. 지금 온도가 높다는 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게 더 많이 충돌한다. 당연한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할 때 어떨 때 압력이 커지냐, 이거 몇 가지 외울 게 아니라 일할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다. 그 다음 공풍선이 공기를 넣을 때의 변화라고. 근데 풍선에 공기를 넣어. 큰 공기도 기체니까 기체가 움직이겠지. 그 입자 수가 증가했고 걔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벽에 충돌하니까 충돌의 수가 많아지니까 풍선을 밖으로 밀어내겠지. 그러면서 부피는 커지고 공기가 많아졌으니까 그 내부의 압력은 커지고, 그래서 풍선이 커진다는 얘기다. 즉 풍선이 커진다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입자가 끊임없이 벽에 충돌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숙제는 있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